어제 이제 이진우 또 여인영 또 홍장원 세 사람이 나와서 네. 대답을 하는 모습. 뭐 사실 여인영, 이진우 제대로 대답 안 하고 홍장원 네. 전 차장만 대답을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 한 거다. 간첩 네. 사건 얘기한 거지. 정치인 네. 체포 이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밤에 간첩은 간첩 사건 무슨 얘기를 간첩 하면서 사건 일어난 것도 없는데 본인이 얘기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종북 뭐 반국가 세력인데 그 반국가 세력 속에는 민주당 요새 나오잖아요. 또 체포하고 이런 거 뭐 그 노총 네. 또는 뭐 천주교의 뭐죠? 사제단 정의구현 사재단까지 정의구현 사제단 뭐 그런 것까지 자기의 정책을 반대했던 이런 비판 세력들 윤석열의 비판했던 세력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모아서 척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간첩을 체포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난번에- 보기엔 간첩이겠죠. 저도 그 만약에 비상계엄이 지속됐으면은 예. 저를 간첩으로 몰았지 않을까. 예전에 무인기 침투할 때 예. 그 합참과 국방부도 몰랐는데 서울 비행금지구역 그렇죠. 알았다고 용산에 했어. 뚫힌 거 어떻게 알았냐? 북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그때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보고 몽둥이로 그렇죠. 두드리고 뭐 해서 자백을 형식으로 벙커에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야구 방망이만 네. 등장해서 큰일 날 그래서 뻔했는데. 강제로 사인하게 해갖고 여인영이가 나와서 그렇죠. 그 새로운 간첩단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김병수 의원님.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아찔한 상황인데 이제 너무 아찔하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네,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원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이번에도 정치인이 아니다. 간첩이다. 네. 이렇게 국민들을 좀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다르게 마치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잘못 듣는 것처럼 잘못 네.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모습 좀 분노스럽더라고요. 어제 네. 보면서. 최근엔 제가 넷플릭스에서 네. 돌풍이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네네. 거기도 권한대행 대통령이 아. 요구가 되고 권한대행이 나와서 권한대행이. 뭐 여야가 싸우는 게 나오는데 네. 거기서 권한대행 하는 얘기가 제가 인상이 깊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짓은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 거짓을 오. 진실이 이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데 예.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 음. 그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거리가 윤석열이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비상계엄을 뭐 저들의 장기 집권이라든가 그동안 네. 자기들이 해결 못한 거 정치적으로 문제됐던 걸 총칼로 다 이렇게 하려는 것이 그 휩쓸어 버리려고 한 것이 진실일 걸로 보이는데 네. 더 큰 거짓 뭡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뭐 어떻다 또는 어쩔 수 뭐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막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야당에서 독재. 독재해서 그렇다 네. 뭐 예산 삭감하고 네. 본인 거부권 행사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뭐 탄핵을 남발해서 그렇다 하면서 마치 뭡니까 내란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이렇게 막 더 큰 거짓으로 하니까 지금 일부 국민들 극우론자들만 믿었던 걸 보수론자들도 일부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네. 딱 맞네요. 네. 석고대죄하고 사과하고 네. 재해방지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있다. 원론적으로 거짓은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하면서 인내로서 인내로서. 하고 있으니까 요새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럼요. 진실은 더 큰 거짓은 이기는 네. 거는 잠시일 것이고 언젠가는 진실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메시지도 뭐 본인이 윤석열이가 뭐 네. 호수 위에 아, 호수 위에 달 뜬 뭐 그림자. 달 그림자
쫓는 것 예. 같다라고 했는데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게 아니라 예. 호수 위에 진실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음. 어둠 속에서 비상계엄의 실체가 몰랐는데 어둠 속에서 달빛에 진실의 빛이 비춰지면서 네. 홍장원이나 각종군 같이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점점 이 실체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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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거짓을 아무리 네. 재생산해내고 더 큰 거짓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결국 이길 수 없는, 네. 진실이 이기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정리를 거짓이 해보겠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오마이 TV 주블리 김병주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진실만 연결이 되네요. 얘기하잖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네.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네.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네. 그걸 또 김태호 네. 차장한테 전달. 문자를 보내서 텔레그램을 보냈다. 김태호하고 예. 홍장원은 아주 친할 겁니다. 음,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 비상계엄 전에 가장 네. 요주 인물로 봤던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홍장원이고 안보실에는 김태호, 그다음 김용현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홍장원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도 직접 해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그랬겠죠. 우크라이나 윤석열이. 파병도 제일 주도했던 것이 홍장원이고 그래서 김태호하고 그렇군요. 아주 허물없이 지낸 관계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비상계엄이 일어난 다음 날 정도로 예측되는데 문자 보내서 김태호한테 대통령이 이거 석고대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석고제란 표현은 안 했지만은 네, 눈물 흘리고 무릎 꿇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게 사과해야 석고대죄하는 되니까 거죠. 예. 건의하라는 투로 문자를 보낸 것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홍장원은 사실은 윤석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지만은 그래도 국정원 정신이나 또 군인 정신, 군 출신이거든요. 예. 육사 43기인데 음. 그런 것들이 살아 있다라고 보여요. 네. 그걸 볼 때 제대로 정말 깨어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네. 깨어 있는 공직자가 중요한지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박정훈 대령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핍박 속에서도 음. 소신을 지키고 진실을 그렇죠. 지켰다가 결국에는 무죄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 계엄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왜 그 부당한 명령에 거부를 하지 않았나 사령관들이. 다시 한번 네. 그것이 제일 안타깝게. 아쉬운 지점이죠. 네, 거기에서 거부를 바로 했으면은 네. 참 내란의 밤이 없었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것이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공소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을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이제 투입하는 문제 음. 뭐 1,000명이면은 국회와 선관위 보내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본인이 병력 배치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검토해서 알려줬잖아요. 처음에 김용현이가 3만에서 5만 정도 투입해야 된다. 네. 또는 수도권에서 최대한 했을 때 3천에서 5천 명 정도라 하니까 윤석열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공소장에 보면은 경찰부터 배치하고 그다음 간부 위주로 군을 배치하면 어떻느냐, 간부 위주로 할 경우는 몇 명 정도 동원되느냐, 꼼꼼하게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수방사하고 특전사 2개 여단, 수방사 2개 대대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럼 1,000명 정도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하자 했는데 지금은 뻔뻔하게 뭐 본청에 10명이 들어갔니 소규모가 수십 명이 들어갔니 뭐, 갖고 예. 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병력 배치까지 꼼꼼하게 사전에 윤석열이가 챙겼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사전 모의도 철저히 했고 실시간에도 계속 본인이 관여하고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관여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 철수하라는 것도 네.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된 결의안 네. 통과된 바로 한 게 아니고 네. 그것도 2시 뭐 30분 50분 뭐 한 3시 3시쯤 본인이 예. 했다고 하는데 박한수 사령관이. 사실은 비상계엄 결의안 해제 결의안이 국회 통과되자마자 2분 후에 예. 병력이 철수를 했어요. 이 결심은 특전사령관이 했더라고요. 특전사령관이
김용년한테 나와서.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철수하겠다 통보식 보고를 하고 철수를 한 거죠. 김용년이는 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반대는 강하게 못했고 현장 상황이 현장 상황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 비상계엄 6시간으로 만에 끝낼 수 있는 분수령이 그 지점이었다고 봐요.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이젠 안 되겠구나, 철수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병력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네. 수방사령관도 특전사가 철수한답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그래? 그럼 우리도 철수해야 하고 철수를 수방사 하고 특전사가 철수를 해버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도 다시 봉쇄선을 그렇네요. 풀게 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윤석열과 김용년은 네. 그거 내가 그때 지시해갖고 말이야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되자마자 철수시켰다 본인이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어저께 그 분야를 제가 네. 곽 사령관한테 정확히 재확인을 했던 재확인을 겁니다. 네, 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은 정말 끝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회자가 네. 될 정도로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환 유치죄, 네. 그러니까 외환 네. 유치 혐의 네. 이것도 내란 특검법의 두 번째 특검법에는 빠져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아쉬운 생각을 좀 하셨어요. 네, 다 그렇죠. 밝혀야 되는 거고 네, 이것도 무인기 문제나 아니면 원점 타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내란 사태라는 비상 계엄 이 요건에 맞추기 위한 북한을 이용하려는 그 움직임이 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의원님도 당연히 밝혀야죠. 밝혀야 된다 네,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제보를 받아서 확인한 것까지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놨으니까 더 세부적인 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네. 되는데 내란 특검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참 문제네요. 네. 재상목 권한쟁의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다시 본회의에 재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200표까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금 형국이잖아요. 안철수도 자신은 이제 반대하겠다고 이런 또 공개적인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가니까 이제 하. 국민의힘 내에서 똘똘 뭉쳐서 네. 그걸 이탈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네. 그래요. 어제 사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가 밝혀졌어요. 뭔가 하면은 2차 계엄에 대한 정황들이 속속 나왔었고요. 네. 2시 12월 3일 날 4일? 비상계엄하고 네. 4일 날 새벽 새벽에. 2시경에 이제 수방사 병력들 추가적으로 할 인원들 파악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수방사 예하 2개 사단이 있어요. 네. 52사단에서 200명, 56사단에서 300명은 추가 가능하다라고 계엄사령부에 보고했던 것들을 자료로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신속 대응 사단이 있습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여기는 헬기로 필요하면은 신속히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는 부대예요. 네. 헬기 탑승해서 대단히 속도감 있고 공격력이 많아요. 정말 신속 대응사단이네. 예전에 특공연대 들어봤죠. 네. 군 특공여단, 군사령부에 특공여단이 있었는데 그런 부대들이 이 신속 대응사단에 편제돼 있거든요. 예. 이제 명칭을 바꿔서 그래서 203 여단에게 출동 준비가 내려졌고 출동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출동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이 부대에서 했었고 예. 그리고 새벽 한 5시까지 헬기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를 했다고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2차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검토를 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저께 밝혀졌었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국회에서 마치 이제 의결이 될 줄 네, 알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될 거니까 네, 경고성을 그렇죠. 한 거야. 이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